젠장, 오늘 날씨 왜 이래? 꼭 눈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잔뜩 흐리더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게 영 꿀꿀하네. 그래도 오늘은 나한테 운수 좋은 날인가 봐. 아침부터 손님이 끊이질 않아서 돈 좀 만졌거든. 첫 번째 손님은 앞집 마님.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리고 30점 벌었지. 두 번째 손님은 교원 양반.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드리고 50점 벌었고, 거의 열흘 만에 돔 구경하는 거라 얼마나 기쁘던지. 10전짜리 백동화가 손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 이 80전이면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 적시고 아픈 마누라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겠다 싶었지. 마누라는 벌써 한 달째 기침으로 쿨룩거리는데 조밥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에 약 한 첩 써본 적이 없거든. 내가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주는 건 아니야. 병이란 놈은 약을 주면 재미를 붙여서 잡고 온다는 게 내 신조거든. 그래서 의사한테 보인 적도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걸 보면 심각한 건 분명해. 열흘 전에 조밥 먹고 체해서 그때부터 더 심해졌지. 그때도 내가 오랜만에 돈 벌어서 좁쌀 한 대하고 나무 한 단 사다 줬는데 그걸 냄비에 대고 끓이다가 채 익지도 않은 걸 숟가락도 안 쓰고 손으로 막 집어먹더니 그날 저녁부터 배가 아프다고 난리였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아이고, 이 어리석은 년아.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냐. 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하고 뺨을 한 대 후려갈겼지. 그랬더니 눈은 좀 제대로 뜨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거야. 나도 마음이 짠해서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지더라. 그렇게 아픈데도 먹는 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흘 전부터는 설렁탕 국물이 먹고 싶다고 졸랐어. 이런 어리석은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먹고 탈나려고 하고 야단을 쳐봤지만 사주지 못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 이제 설렁탕을 사다 줄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옆에서 배고프다고 우는 새 살배기 개똥이에게 죽도 사줄 수 있고 80전을 손에 쥐니까 마음이 든든해졌어. 하지만 내 행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닦으며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돌아보니 그 학교 학생인 것 같더라고.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묻는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어. 이 비를 맞으며 그 먼 곳까지 가기 싫었던 걸까? 아니면 벌써 돈을 꽤 벌었으니 만족했던 걸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밀려오는 행운에 겁이 났던 거야.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마누라가 했던 부탁이 마음에 걸렸어. 앞집 마님 심부름 때문에 나가려고 할 때 마누라가 뼈만 남은 얼굴로 애원하듯 말했거든.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당신이 집에 있어줘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아따, 젠장할 년, 별소리를 다 하네. 붙들고 앉아있으면 누가 먹여 살린다는 거야. 하고 훌쩍 뛰어나왔지. 그러자 마누라가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면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로 말했어. 학생의 말을 듣는 순간 마누라의 커다란 눈과 떨리는 손, 울 것 같은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냐고요. 학생은 초조한 듯 내 얼굴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인천 차가 11시에 있고 그 다음에는 2시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불쑥 말했지. 이런 50점만 주세요. 내 입으로 말하고도 놀랐어. 한꺼번에 이렇게 큰 돈을 불러본 게 얼마만인지.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누라 걱정은 싹 사라졌어. 설마 오늘 안에 무슨 일이야 있겠어. 이 행운을 놓칠 수는 없었지. 이런 50전은 너무 비싼데요. 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렸어. 아니에요. 여기서 거기까지 15리가 넘는답니다. 게다가 이런 날씨에는 좀 더 받아야죠. 나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을 얼굴 가득 담고 빙글빙글 웃었어. 그럼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 빨리 가요. 학생은 그렇게 말하고 옷을 입고 짐을 챙기러 갔어. 학생을 태우고 나서는 내 다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어. 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듯했지. 바퀴도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스케이트처럼 싱싱 돌아갔어. 하지만 집 근처에 다다르자 다리가 다시 무거워졌어.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마누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 움푹 들어간 눈으로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떠올랐지. 엉엉 우는 개똥이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 왜 이렇게 느려요? 기차 놓치겠어요.
학생의 초조한 외침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예, 예. 나는 다시 인력거를 몰았어. 집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다시 가벼워졌지. 다리를 움직여야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정거장까지 학생을 데려다주고 1원 50전을 받았어. 심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으며 왔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기뻤지. 꼭 횡재라도 한 기분이었어. 안녕히 다녀오세요. 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 하지만 빈 인력거를 끌고 이 비를 맞으며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아득했어. 땀이 식으니 굶주린 배와 젖은 옷에서 한기가 느껴졌지.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의미인지 절실히 느껴졌어.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지. 젠장, 이놈의 비,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나는 괜히 하늘을 원망하며 욕지거리를 퍼부었어.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대로 돌아가지 말고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지. 오늘 운수가 이렇게 좋은데 한 번 더 행운이 찾아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 나는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 근처에 인력거를 세워두고 주변을 서성이며 손님을 물색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가 도착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지. 그 중에서 내 눈에 띈 건 양머리를 하고 뒤축 높은 구두를 신은 망토 차림의 여자였어. 기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좀 있어 보였지. 나는 슬금슬금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 아씨, 인력거 안 타시겠소.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니 갑자기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어. 왜 이래요? 남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물러섰지. 전차가 왔고 사람들이 우르르 타기 시작했어.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큰 가방을 든 남자가 짐 때문에 차장에게 쫓겨나듯 내리는 거야. 나는 얼른 다가가 인력거 타시겠소 하고 물었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가기로 했어. 인력거가 무거워졌지만 내 몸은 가벼웠어. 하지만 인력거가 가벼워지자 몸은 다시 무거워졌고 마음도 초조해졌지. 집 생각이 자꾸만 났어. 이제 더 이상 돈 욕심을 부릴 여유가 없었지. 나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한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인력거를 끌었어. 저 인력거꾼 좀 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 아니야? 길 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 창경원 앞에 다다라서야 겨우 숨을 돌리고 걸음을 늦췄어.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누그러졌지. 하지만 그건 안심해서가 아니었어. 곧 닥칠 불행을 예감하고 두려워서였지. 나는 불행과 마주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고 싶었어. 오늘 벌었던 돈에 대한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었지. 나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어. 마치 누군가 나를 붙잡고 불행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때 길가 선술집에서 친구 치삼이가 나오는 거야. 살찐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도는 치삼이는 나와는 정반대였지. 나는 얼굴이 바짝 말라서 고랑이 패고 턱 밑에만 소립 같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었거든. 여보게, 김첨지. 문 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잔하게나. 치삼이는 뚱뚱한 몸집과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치삼이를 만난 게 얼마나 반갑던지. 마치 은인이라도 만난 기분이었지. 자네는 벌써 한잔했나 보군.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네. 나는 웃으며 말했어. 허, 재미없다고 술 못 마시는 건 아니지. 그런데 자네 꼴이 왜 그런가?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네.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말리게나. 선술집 안은 따뜻했어. 추어탕 끓는 냄새, 석쇠에서 구워지는 너비아니, 제육, 간, 콩팥, 북어, 빈대떡.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지. 나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 거기 있는 음식들을 몽땅 쓸어 담아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빈대떡 2개와 추어탕 1그릇을 시켰어. 허기진 배는 음식을 보자 더욱 난리를 쳤어. 순식간에 추어탕 1그릇을 뚝딱 비우고 곧바로 2그릇, 3그릇째. 데워진 막걸리도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몰라. 치삼이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허풍도 좀 떨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들어댔지. 전차 정류장에서 만난 까칠한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 웃었어. 망토 두르고 비 맞고 서 있는 여자에게 인력거 타시라고 했더니 내 손을 탁 뿌리치면서 왜 남 귀찮게 해요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
어이구, 꾀꼬리 소리 같더라니까. 내 흉내가 웃겼는지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 하지만 웃음소리가 잦아들기 전에 나는 갑자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지. 뭐야, 방금까지 웃더니 왜 갑자기 우는 거야? 치삼이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 뭐, 마누라가 죽었다니? 언제? 언제는 무슨 언제야? 오늘이지. 이 미친놈아,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왜 해?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놓고 내가 술을 마시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 나는 엉엉 울었어. 치삼이는 흥이 깨진 얼굴로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정말이면 집에 가야지, 가. 하며 내 팔을 잡아 끌었어. 나는 치삼이의 손을 뿌리치고 눈물 맺힌 눈으로 싱긋 웃었어. 죽기는 누가 죽어? 생떼같이 살아있어. 그 어리석은 년이 밥을 안 먹지. 이제 내가 속였지. 나는 어린애처럼 손뼉을 치며 웃었어.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아주머니가 아프다는 말은 들었는데 치삼이는 불안한 듯 다시 집에 가라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나는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에는 마누라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 결국 술값으로 1원을 다 쓰고 나왔어.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 나는 술에 취한 채로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 집이라고 해봤자 방 한 칸짜리 행랑채를 빌려 사는 거였지. 만약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정적의 다리가 떨렸을 거야.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했지. 마누라의 기침 소리도 그르렁거리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다만 무덤 같은 침묵을 깨는 것은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는 듯한 개똥이의 젖바는 소리뿐이었어. 누군가가 내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 못된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그건 나 자신에게 겁먹지 말라고 하는 허세였지. 나는 방문을 왈칵 열었어.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런 어리석은 년, 잠만 자면 다야? 남편이 왔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고 고함을 치며 마누라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어. 하지만 발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마치 나무 토막 같았어. 그때 응애하는 개똥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젖을 빨다가 뺀 모양이야. 울음소리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 울다 지쳐 기운도 없는 것 같았어. 나는 마누라의 머리맡으로 가서 헝클어진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왜 아무 말도 안 해? 죽었어. 왜 말이 없냐고.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 나는 마누라의 얼굴을 봤어. 멍하니 천장을 향한 채 눈을 뜨고 있었지. 이 눈깔. 왜 나를 보지 못해, 왜? 나는 울부짖었어. 찬 사람의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죽은 사람의 뻣뻣한 얼굴을 적셨지. 나는 미친 듯이 내 얼굴을 마누라 얼굴에 비비며 중얼거렸어.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하필 오늘 어쩐지 운수가 좋더니만.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그때 그 책 앱을 다운로드하세요.